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여러분 교재 펴시고요. 14페이지. 그리고 그 기본서가 우리가 좀 일찍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그 입법 예고안 나오고 나서 중간에 또 개정된 내용이 있어요. 12월 달에. 그래서 그 개정된 내용들 이런 것까지 반영해서 정오표를 자 다음 주 정도에 일단 1차적으로 일단 나가고요. 아직 소득세법 또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시행령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법은 통과되는데 법률은 시행령이 아직 통과가 안 되는데 이게 되게 1월 중순 정도 입법 예고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나오면 또 정오표를 또 그 수정된 사항들, 개정 사항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법은 항상 매년 있죠. 공부하는 중간에 법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 항상 제가 여러분들은 뭐 크게 신경 쓸 거 없고 제가 다 항상 다 알려드립니다. 시험에서 중요한 것들은. 그래서 나중에 또 나갈 거고 1차적으로 일단 개정 그 정오표를 일단 다음 주 정도에 제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보시면요, 그 먼저 14페이지 조세 분류입니다. 시험에서 독립하게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또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에 또 나오기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세 분류는 또 역시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처음에 조세 어떻게 분류하냐 그러면 과세의 주체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판서하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교재를 보면서 바로바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14페이지 보니까 과세 주체에 따라서요. 세금 과세 주체가 된 자를 우리가 과세권자, 세금 과세 징수 권한인자 과세 주체라고 하는데 국가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다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국가가 과세 주체인 주체를 뭐라고 하고 국세.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니까 중간에 양가로 2번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뭐라고 한다? 지방세,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14페이지 국세요. 의 줄 긋지 말고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국가가 과세 주체인 주체를 말하는데 국세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활용되나 그중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어 지방자치단체 재원이 되는데요. 국세는 내국세, 우리나라 국경 내에서 부과하는 내국세와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하는 관세로 구별되는데 관세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시험과 관계가 없습니다.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하는 건데 우리는 부동산 세법이잖아요. 부동산을 우리가 미국에서 일본에서 뭐 수입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관세는 우리 시험과 관계가 없습니다. 내국세는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세청에 담당하고요. 관세는 제외가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관세청에 담당합니다. 근데 시험과 관계없다. 한편 국세는 1세목, 하나의 세목에는 하나의 세법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1세목, 1세법주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말 아닙니다. 그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이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법이 있고요. 소득세, 소득세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이렇게 국세는 하나의 세목이 있으면 하나의 세법이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적지 않으셔도 되고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하나의 세법이에요. 하나의 세법에 상속세, 증여세 두 개 세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원래는 상속세법, 증여세법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하나의 세법에 두 개 세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게 1세목 1세법주의의 예외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양이 없고요. 자, 동그라미 2번 봅니다. 세목 보시니까 국세에 여러 세금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냥 부동산 세금을 중심으로 공부하다 보면 대충 저절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서는 다음 국세 세목으로 옳게 짝 지어진 것은 다음 중 지방세 세목으로 옳게 짝 지어진 것은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옛날엔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그냥 어떤 내용을 물어볼 때 다음 이러이러한 지방세는 다음 국세 중 이러이러한 조세는, 그래서 어떤 내용을 물어볼 때 국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지방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그거만 주의해서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세목을 한번 보면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국세고요. 예, 시험 문제는 한 문제가 출제된다고 그랬습니다. 소득세,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고 한 6문제, 대여섯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법인세,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데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법인세는 그래서 시험에 출제 안 되는 세금이고요. 부동산과 관계는 있지만 부가가치세도 옛날에는 한 문제가 출제됐지만 지금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도 옛날에는 한 문제가 나왔지만 지금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개별 소비세, 개별 소비 행위에 부과되는 건데 최근에 지금 개별 소비세 인하를 기간을 좀 6개월 더 연장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자동차를 사시든 뭘 사시든 가전제품 사거나 그럴 때 개별 소비세 요거 인하돼가지고 지금 조금 더 부담이 좀 줄긴 했죠. 자, 개별 소비세 이런 거 시험과 관계 없습니다. 주세. 어젯밤에 술 마신 분들은 주세 납부했죠? 주류에 대해서 부과된 건데 술에 대해서, 주류에 대해서 시험과 전혀 관계없고요. 인지세는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한 문제, 독립한 문제로는 안 나오는데 인지세가 근데 조세 총론에서 이 인지세가 시험 지문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몇몇 특징만 살짝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시험과 관계가 있다, 인지세는. 증권거래세는 시험과 전혀 관계가 없죠. 주식거래가 되는 거니까.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얘네들 세금 이름을 오늘 일단 볼 건데 독립하게 자세한 내용이 출제되는 세금 아니고요. 농어촌 특별세요. 얘 부동산과 관계가 있고요. 우리 시험과. 얘는 독립한 문제는 안 나오지만 종합문제 속에서 또 우리 조세 총론에서 농어촌 특별세에 관해서 몇몇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얘는 시험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국세 출제가 되고 다만 인지세라든가 농어촌 특별세는 시험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세 체계 일단 내려오시고요. 지방세 봅니다. 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수요에 충당해서 부과하는 조세인데요. 지방세 관계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세목들을 역시 보니까 취득세, 선언문제 출제된다고 그랬죠? 지방세에서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한두 문제 출제된다고 그랬죠? 재산세, 세 문제 출제되죠?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방세는 보면요. 지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있어요. 지자로 시작하는 애들이 4가지가 있는데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얘네들 이제 오늘 하나하나 어떤 애들인지 배우게 될 건데요. 얘네들 시험에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저세는 경륜, 경정, 경마 이런 거 할 때 내는 세금인데 시험과 관계없고요. 담배소비세 당연히 관계가 없죠. 주민세는 얘는 몇몇 특징을 알고 있어야 돼요. 독립하게는 출제 안 되는데 조세 총론에서 지문에 깔려 나옵니다. 그래서 몇몇 특징 우리가 배우게 될 거고 시험과 관계가 있다. 자동차세 얘는 전혀 시험과 관계가 없죠. 어떻든 간에 이렇게 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몇몇 특징들과 주민세 특징 몇몇 가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계표가 쭉 나왔는데요. 자, 넘어가서 보시니까 여러분요. 16페이지 봅니다. 16페이지 보시면 16페이지 보면 자, 특별시 관할구역의 재산세, 공동과세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는 내용이에요. 참고적으로. 여러분 보실래요? 우리가 재산세는 아까 과세 주체가 누구라고 소개해드렸냐면 시군구,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서울특별시 같은 특별시에서는요. 자, 우리가 여러분이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재산이 있는 사람이 재산세를 예를 들어서 100을 냈다 그러면 그 중에 일단 대략 지금 현재 같으면 50% 절반은 서울특별시로 가요. 특별시세로.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절반은 이게 그 속해 있는 자치구로 갑니다. 자, 왜 이렇게 하냐면 특별시만 예외적으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요. 서울 여러 자치구가 있는데 재정 자립도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소위 말해서 강남 3구 같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같은 그런 구하고 재정 자립도하고 그 다음에 금천구라든가 무슨 도봉구라든가 이런 데 자치구하고는 지방 재정 자립
자립도가 큰 차이가 납니다. 그잖아요. 주요 회사 본사 같은 게 다 강남 쪽에 몰려 있잖아요. 큰 회사.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그쪽은 더 많이 걷고 또 그렇지 않은 곳은 또 세금을 적게 걷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 재정 불균형이 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특별시에서 50% 받아가지고 특별시 수입세 서울특별시 수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 골고루 배분해 줍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같은 특별시만 이렇게 특별시와 구가 공동 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말뜻만 알아들고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한테 재산세 과세 주체 과세권자는 누구냐 그러면 시군구 시장군수 구청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거 참고적으로 보는 거고요.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넘어갑니다. 보충 내용 보시면 이 보충 내용은 별 표시합니다. 지방세는 과세 주체를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게 어떤 건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요거 지방세는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되는데 세분화해서 여기 보세요. 우리가 과세 주체에 따라서 세금 부과의 징수 권한이 있는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했고 국세 세금들과 지방세 세금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근데 지방세는 과세 주체를 세분화해서 좀 알아두셔야 돼요. 과세 주체를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먼저요. 특별시, 광역시 거기 교재 다 있으니까 필기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제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 있어요. 아까 전 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세, 특별시, 광역시세 막 해가지고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앞선 페이지 그것처럼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좀 헷갈리니까 자 제가 정리해드리는 대로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는데요. 도가 과세 주체가 있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취득세예요. 예, 아까 배웠죠? 처음에 중요 세금들 소개할 때 그랬잖아요. 특광도. 줄여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과세 주체가 되는 세금인데 줄여서 취득세 과세권자 누구냐? 앞으로 물어보면 제가 과세 주체가 누구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신다? 특광도. 줄여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특광도. 그 다음에 취득세뿐만 아니라 이름이요. 지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번 보세요.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따가 또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세히. 지역자원시설세. 예, 그 다음에 또 지방 소비세라는 세금이 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지방 소비세라는 세금은 부가가치세는 국세인데요. 부가가치세,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받아가지고요. 받은 것의 일부를 지자체 수입으로 가져가요. 올해 지방소비세에 또 요거 개정 내용이 있어가지고 좀 더 세율을 인상해서 지방소비세 많이 가져가도록 이렇게 지금 법이 개정이 되는데 지방소비세는 자세한 내용 알 필요가 없어요. 시험에 안 나와요. 지방소비세는 그냥 몇몇 특징만 살짝 알고 있으면 되는데 부가가치세, 국세인 부가가치세 받은 것의 일부를 지자체 수입으로 가져갈 때 그 지자체 수입으로 가져가는 세금을 우리가 지방소비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별명 하나 붙여드리면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꼽살이다 이렇게 알아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받을 때도 부가가치세 받은 것에 꼽살이 껴서 받아가지고 가져가요. 그러니까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보다 꼽살이 끼는 세금이다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그런 세금이라는 거.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으로 해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라는 세금이에요. 자주 이름을 보게 될 거고요. 우리 지방세에서 지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3가지가 지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3가지가 과세 주체가 누구라고요? 특광도입니다. 그 다음에 또요. 우리 지방세에서 보면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가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과세 주체인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어떤 거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까, 여러분? 등록면허세. 그렇지.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 자 과세 주체가 구도였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구세고 도세입니다. 구도 이렇게 기억하고 도구 또는 구도. 그 다음에 시군구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 있었습니다. 자, 아까 어떤 거 소개해드렸습니까? 재산세는 시군구가 과세 주체인 그런 세금입니다. 시군구. 그 다음에 또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 광역시가 과세 주체인데
도가 있는 곳에선 도가 아니라 시군이 과세에 취한 그런 세금도 있어요. 특광, 시군, 세인 세금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세금 4가지 중에서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얘는 특광, 시군이 과세에 취한 그런 세금입니다. 자, 그래서 지자로,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중에서 어떤 세금이요? 지방소득세라는 세금만.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우리가 자주 이제 또 보게 될 건데요. 소득세나 법인세, 이따가 또 정리해 드려요.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 의무자가요. 그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의해서 계산한 그 소득에 대해서 약 적용되는 소득세, 법인세 적용되는 세율의 약 10분의 1 세율을 체계로 돼서 소득세 100만 원이면 10만 원의 지방소득세를 계산해서 내는 그런 세금인데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함께 내는 세금인데 이 지방소득세에 과세 주체는 누구라고요? 특광, 시군입니다. 자, 그래서 어려울 거 없네요, 여러분. 자, 우리가 더 있어요. 뭐 주민세도 자, 특광, 시군이 과세 주체고 뭐 더 있지만 주민세도 있고 더 있지만 몰라도 얘네들 부동산을 관련한 7개 지방세 세금의 과세 주체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과세 주체, 지방세 과세 주체는 세부적으로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데 이 문제를 다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답은 다 골라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부동산 관련한 여러 세금들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는 7개 지방세 세금의 과세 주체만 알면 되겠습니다. 어려울 거 없네요. 취득세는 누구라고요?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누구라고요? 구도. 재산세 누구라고요? 시군구.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아직 낯설지만 전문 공부하는 분들은 그 중에서 어떤 애만?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이고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특광, 도습니다. 어려울 거 없네. 그냥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 있는데 하여튼 그 중에서 지방소득세라는 세금만 특광, 시군이고 나머지 애들은 뭐다? 특광도. 취득세, 특광도. 등록면허세, 구도. 외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재산세, 시군구.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방세 얘네들은 과세 주체를 이렇게 해서 딱 알아두시면 되는데 요 얘기가 이제 거기 표에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표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표의 맨 오른쪽을 보니까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표의 맨 오른쪽에는 여러분 보세요.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돼요. 그래서 취득세 과세 주체 그러면 특광도지만 당연히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도 당연히 과세 주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자 얘네들도 당연히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가 있는 곳에서는 얘네들이 당연히 과세 주체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되니까 11개 세목에 다 과세 주체가 되니까 얘네들은 뭐 따로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취득세 과세 주체는 누구냐 그러면 특광도 이렇게만 얘기해도 돼요. 왜냐하면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당연히 포함이니까. 자, 그래서 재산세는 시군구세인데요. 시군구세인데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는 세금인데 제주 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 과세 주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겠습니까? 서귀포시장이겠습니까? 누가 된다? 당연히 자, 누구라고요? 원래 재산세는 시장군수구청장이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다 그러면 당연히 누가 과세 주체가 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에서는 누가 과세 주체가 된다?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입니다. 당연히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돼요. 그래서 거기 보충 내용에 여러분이 자, 특별지방시 도 취득세 돼 있고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3가지의 머리 글자에 제가 다 색으로 표시를 따로 해놨죠?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 중에서 거기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세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머지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은 다 특광, 도세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기 편하게 여러분들 되어 있습니다. 예제 문제 봅니다. 지방세기본법상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주민세, 과세주체 얘 누구라고 그랬어요? 특광, 시군이고 취득세, 특광도,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들 4가지 중에서 지방소득세가 아닌 지방소비세나 지방교육세는 뭐라고요? 특광도고. 등록면허세는 과세주체 누구라고요? 구도입니다. 구도.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걸 골라야 되냐면 5번을 고르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조세 전가 유무에 따른 분류 그랬어요.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분류하는데 이번 순환까지만 제가 직접세, 간접세 예, 용어 설명을 드립니다. 얘는 시험에서요. 법령에서 조세를 직접세, 간접세로 분류했으면 우리가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외우셔야 되는데 시험에서 직접세, 그러니까 법령에서 직접세, 간접세 분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서 다음 중 직접세인 조세, 간접세인 조세는 시험에서 안 나와요. 그렇게는 이건 학자들이 분류한 거였는데 그럼 왜 공부하냐고요? 우리가 나중에 강론에서 공부하는 세금들의 주요 특징,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세, 간접세를 공부합니다. 자, 어떻든 간에 요번 순환이 마지막이에요. 제가 오늘이 이제 직접세, 간접세 용어 설명을 드린 거 마지막이고 3월 달에 강의할 때는 이런 거 설명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그때는 어떻게 하냐고 3월 달에 처음 온 분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분은 1월 달이나 11월 달 동강을 인강을 들으면서 본인 스스로 공부하면서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먼저 오는 게 장땡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직접세, 간접세 어떤 거냐?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 소개해드렸고 두 번째로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합니다. 어떻게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하느냐 그러면요. 이렇게 분류합니다. 먼저 보세요. 직접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간접세라는 게 있습니다.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를 하는데 직접세는 봅니다. 납세 의무자예요.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와 세금 부담하는 자,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봅니다. 세금을 부담하는 자, 돈 내는 사람이 법에서 이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 정해진 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일치하는 세금이고요. 결론적으로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는 다 뭐냐면 직접세예요. 납세 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여러분들. 읊어볼게요. 어떤 내용이냐면, 자, 앞으로 배울 내용인데 읊어보면, 우리 취득세 같은 세금은 자, 법에서 열거된 취득세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인데요. 그 자가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앞으로 배울 건데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인데요. 그 자가 등록면허세를 부담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재산세는 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인데 그 자가 재산세 부담해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가 납세의무자인데 그 자가 종부세를 부담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에서 소득 발생한 양도자가 납세의무자인데 그 자가 양도세 부담해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이요.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납세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해. 이걸 직접세라고 하는데 자, 간접세는 어떤 거냐면 납세의무자가요. 반대니까 납세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이게요. 불일치하는 세금이에요. 일치하지 않아요. 자, 납세의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인데요. 자, 그 간접세 예가 쭉 나오지만 자세한 거 외울 필요 없고요. 아이고. 자,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이 그래요. 자, 등이 그런데 한번 보세요.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가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예요. 법에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부가세 납세의무가 없어요. 근데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요. 그리고 공급받는 사람한테 받아가지고 공급 가격의 10%의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을 받아서 자, 냅니다. 세금을 누가 부담하냐면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사람이 부담해요. 그래서 납세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해 불일치? 불일치해요, 여러분.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간접세라고 해요. 아유, 우리가 뭐 그냥 어디 가가지고 제가 항상 하는 우스갯소리도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멀리에 될 신이 있고 가까이 할 신이 있다. 가까이 될 신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에 될 신, 자, 지름신 평상시에. 그잖아요. 지름신 강림하면 물건 막 사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막 샀어요. 네.
그래서 저 물건을 막 사가지고 샀는데 여러분들이 물건을 샀어요. 자, 예를 들어서 막 마트 같은 데 가서 물건 막 왕창 카트에 담은 다음에 카드로 이제 결제 딱 하고서 매출 전표를 딱 보면 사업자가 여러분께 공급해 준 그 공급 가격의 10%에 해당되는 부가세를 누가 부담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부담하잖아요. 돈 낸 사람은 여러분인데 사업자는 여러분한테 공급하면서 이 10% 부가세를 받아가지고 세무서에 냅니다. 세무서에 부가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사업자인데 세금 부담은 여러분이 했으니까 납세무자와 담세자가 일치불일치 불일치하는 세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또 멀게 될 수는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지금 오늘 새해 첫날 첫 수업이어가지고 저도 어젯밤에 자면서 야, 오늘 드디어 광명에서 우리 2019년도 새해 첫 수업을 광명에서 하게 됐구나. 그래서 굉장히 또 의미가 깊고 광명에서 첫 수업을 하니까 더 마음도 또 있죠. 저 11월 12월 달하고 다르게 또 새로운 마음이 또 새롭게 또 각오도 하면서 또 이제 오늘 그 강의할 부분을 쭉 한번 또 이렇게 저 어떻게 강의할지 이제 다시 한번 물론 이제 맨날 하는 강의니까 밥만 먹으면 하니까 머릿속에 다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강의할 부분들을 목차를 넘겨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얼굴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11월, 12월 달 얼굴도 한번 떠올려 보고, 그래서 얼굴들이 또 싹 스쳐 지나가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무개 저기는 보니까, 평상시에 11월, 12월 달에 수업을 잘 듣는 모습을 보니까, 올해 또 잘할 것 같고, 뭐 이런 거 생각도 하면서, 또 새로운 분 누가 왔을까 또 궁금해 하면서 또 이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오늘 29회 시험 때 아깝게 떨어져가지고 30회 시험 다시 이제 도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이럴 때는 안 나온 사람도 있네요. 아이고 진짜 언제 나오려고 해? 늦게 나오면 늦게 나올수록 안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더 빨리 다시 처음 기초부터 이렇게 나와가지고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작년에 무조건 막 딥다 외웠던 것들 다시 의미를 되새기면서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편안하게 합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미리미리 지금 공부를 해놓으면 그만큼 나중에 편안해집니다. 항상 공부하는 수험생의 철칙이 있어요. 놀면 그 옛날에 여러분 고시생들 있잖아요. 신림동 지금은 고시촌이 거의 없어졌다고 하지만 예전에 신림동 고시촌에 두 가지 고수가 있어요. 공부의 고수하고 게임의 고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부의 고수는 뭐 사법연수원이나 이런 데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게임의 고수는 이제 게임만 고수가 돼가지고 맨날 게임이나 해가지고 그래 뭐 그렇죠 했는데 어떡하네 공부하는 수험생의 철칙이 있습니다. 놀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이게 많이 놀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돌아다니면서 밤늦게까지 그냥 강의하면서 대가를 치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힘들게. 근데 또 보면 또 보세요. 또 이런 또 철칙이 있어요. 공부하는 수험생의 철칙. 없는 애인 만들지 말고 있는 애인 이런 얘기도 있어요. 물론 이제 오는 여자 막지 않고 가는 여자 잡지 않는 게 있는데 이건 저기고 이런 게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원래 이거예요. 없는 애인 만들지 말고 있는 애인 관리 잘하자 이거예요. 공부하는 수험생 동안에 공부하는 수험생 동안에는 없는 애인 괜히 만들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연애를 새로 시작해 보세요. 공부하는 수험생이 그러면 그 서로 알아가면서 뭐 그 밀당하면서 신경 많이 쓰이잖아요. 제가 어떤 의미로 저런 말을 했을까, 저런 행동을 했을까 막 그런 거. 그리고 또 만나서 시간 또 같이 놀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 낭비하죠, 뭐 하죠. 여러분 그 공부하는 수험생은 만들면 안 됩니다. 여기 주부 수강생 여러분요 공부하기로 이제 30회 시험 올해 2019년도 마음 먹었는데. 어떤 수강생분은 와가지고 저한테 교수님 제가 학부모 회장이 됐어요 하면서 웃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없는 애인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그런 일을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는 뭐 주부 수강생들은 없는 애인 만들지 말자. 딴 게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새로운 시간이 뺏길 만한, 신경이 쓰일 만한 새로운 일을 만들면 돼야 하는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없는 애인 만들지 말고 있는 애인 관리 잘하자. 즉, 헤어지고 싶어도 시험 끝나고 헤어져야지. 괜히 지금 헤어지면 막 마음도 아프고 막 괜히 막 이러고 이러면서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 수험생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그래서 놀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여러분 11월 그러니까 지금 겨울에 놀잖아요. 겨울에 놀면 반드시 또 봄에 대가를 치릅니다. 그래서 힘들어져요. 그래서 미리미리 묵묵히 매일매일 집중해서 듣고 복습하시면서 묵묵히 전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철칙이요. 그런 거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부가세 같은 세금들은 하여튼 납세 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에 불일치하는 세금입니다. 이런 것들을 간접세라고 하고,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납세 의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이 전가 안 시켜요. 자, 우리 시험에 관계된 대부분 조세는 다 뭐다? 직접세다, 그 얘기입니다. 교재해 보겠습니다. 16페이지 봅니다. 의의를 봅니다. 직접세 의의요. 납세 의무자와 조세 실제 부담자가 일치하는 조세이다. 납세 의무자가 조세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않습니다. 세목 보면 쭉 나와 있는데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부동산 관련 대부분 조세가 다 뭐라고요? 예? 자, 직접세다. 17페이지 간접세요. 의의요. 의의를 그냥 연필 같은 거로 형광펜으로 줄 글 필요 없어요. 조세 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 세금 부담하는 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인데, 자, 세목은 그냥 부가가치세 등이 그렇다더라. 이 정도 하나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3번 조세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 있죠? 보통세, 목적세. 요거는 법령에서 분류하고 있는 거라 반드시 이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세 분류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또 여러분 봅니다. 그 3, 4월 달에는 조세 분류는 그냥 교재 읽고 그냥 쭉쭉 읽고 지나갈 겁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에 이제 용어 설명 자세히 드리는 거는, 자, 조세의 사용 목적, 조세의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라서요.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애초에 법에 정해진 세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세금이 있어요. 어디다 쓸지가 애초에 정해져 있어요. 다른 목적으로 사용 못해요. 그런 세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세금이 있는데, 특정 여부에 따라서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라서 보통세라는 것과 우리가 목적세로 분류를 해요. 자, 그럴 때 목적세라는 것은요, 보통세라는 것은 이 세금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세금인데, 그 예를 보면요,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는 다 사용 목적 특정되어 있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재산세 걷어서요, 어떤 특정 목적에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합니다. 도로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공무원 월급도 주고 등등 여러 가지 복지에도 쓰고 뭐 이렇게. 목적세는 사용 목적이 딱 특정되어 있는 세금인데요. 어떤 게 있냐면 국세 세목 중에서 목적세가 있고 지방세 세금들 중에서 목적세가 있습니다. 국세 세목 중에서 목적세가 있는데 먼저 교육세가 있습니다. 교육 재정을 위해서 교원의 처우 개선과 교육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서 쓰려고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사용 목적을 외울 필요 없고, 지금 적느라고 정신없는데 뭐하러 적어요, 여러분들? 그 교재 다 있는데 이따 동그라미만 하면 되는데, 자, 그냥 듣기만 하세요, 여러분들. 교육세 사용 목적을 정확히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세목 이름만 보고 짐작만 하면 돼요. 교육세는 어떤 목적으로 쓰냐? 짐작이 오시죠, 여러분들? 교육재정과 교원의 처우 개선, 교육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서. 교통에너지환경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도 대충 어떤 목적으로 쓸지 짐작이 되시죠, 여러분들? 교통기반시설이나 대중교통 활성화, 에너지 보존 정책, 자, 환경 개선 정책 등에 쓰려고 부과하는 그런 세금이고요. 짐작만 하면 돼요. 농어촌 특별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농어촌의 균형 발전 등을 위해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농어촌의 균형 발전과 또 산업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해서 쓰려고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자, 그래서 세목 이름만 보고 짐작하시고요.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목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 봅니다. 지역자원시설세예요.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여기를 보셔야 돼. 필기할 필요 없어요.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나 수자원 보호 같은 자원 보호,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할 목적으로 부과되는데,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은요, 이렇게 나눠져요.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분과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그래서 특정 부동산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특정 자원분은 지역 간의 균형 발전 등과 수자원 보호 등을 위해서 부과하는 세금이고, 자, 여기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 특정 자원분은 별로 안 중요하고 시험에서요. 특정 부동산분이 시험에서 중요한데요.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할 목적으로, 공동시설 유지관리 목적으로 특정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세법이니까 특정 부동산분, 얘가 시험에서 중요합니다. 자, 이런 목적으로 쓰려고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을 위해서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국가교육재정을 위한 교육세와 지방교육재정을 위한 지방교육세가 구별이 됩니다. 자, 어떻든 간에 지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아까 우리가 봤어요. 그 중에서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목적세입니다. 자, 그래서 머리글자를 따서 목적세를 외워두시는데요. 암기의 기본이 머리글자를 따는 거죠. 그래서 교농, 그 다음에 지입니다. 여러분 절 보세요. 처음 오신 분들. 자, 우리 목적세 종류 5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외우느냐? 교농지입니다. 여러분 액션을 잘 보셨어요? 제 액션을? 그래서 자, 지금 11월 12월 과정 들었던 분들이 암기는 이렇게 하는 거다 하면서 시범을 보이는 의미로 더 큰 목소리로 하시고, 처음 오신 분들도 다 수업 시간에 세법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제가 항상 처음 만나면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는 것이, 특히 마지막 강의 때 제가 항상 그런 약속 드린다고 하죠. 제가 마지막 강의 때 항상 마지막 날리는 멘트가 있어요. 여러분께 이제 마지막 이제 2019년도 맨 마지막 강의라면 그 맨 마지막 강의 때 마지막 강의 들었던 분들하고 일일이 제가 악수도 하고 또 그러면서 합격을 제가 기원해 주면서 날리는 멘트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시험을 보더라도 제가 함께 할 것이고, 제가 함께함을 느낄 것이고, 제 음성이 여러분 들릴 것이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 음성이 들릴 것이고, 시험장에서 제가 함께함을 느끼고, 어떤 분은 제 음성이 들렸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 진짜예요. 제 그 카페 합격수기 보세요. 제 음성이 들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시험장에 어떤 분은 안 들렸는데 정신없이 문제 푸느라고 이런 분도 계시는데, 믿음이 돈독하고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은 제 음성이 들릴 것이고, 시험장에서 제가 함께함을 느낄 것이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제가 여러분께 강의하면서 계속 이제 할 때 어떤 코드를 계속 심어놔요. 사실은 여러분들, 제가 연상기법이나 단순 암기, 연상기법, 스토리텔링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것들을 계속 제가 이렇게 심어놔요. 코드를. 그랬다가 계속 강의하면서 그걸 상기시켜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어떤 내용을 딱 보면 그게 반사적으로 딱 이렇게 머릿속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제 음성이 들리거나 여러분들이 무의식 중에 손이 가도록 그렇게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진짜로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제가 많은 연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 강의 스타일이. 그래서 스토리텔링으로 주로 강의가 이제 되어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리는데, 그냥 하는 얘기 같은 것도 있지만, 그냥 여러분 힘내세요. 날씨가 오늘 어때요? 그냥 여러분들 하면서 여러분 또 잠깐 쉬어가시라고 그냥 우스갯소리 하는 얘기도 있지만, 대부분의 얘기들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그런 얘기들을 반복해서, 농담도 어떤 것들은 계속 일부러 반복해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심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그렇게 쭉 저렇게 쌓여져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트레이닝이 돼 있으면,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저는 안 들리던데 이런 분들은 사람마다 최면에 쉽게 걸리는 사람이 있고 안 걸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어떤 분들은 제 최면에 그런 것들의 코드에 익숙하게 잘 되는 사람이 있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제 음성이 들리고 제가 함께함을 느끼려면 평상시에 주문을 외우듯이 계속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따라서 외워서 이렇게 해놔야지, 그냥 그게 스쳐 지나가면서 탁탁 몸에서 튀어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지,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시험장에서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트레이닝 된 대로 해야지. 그래서 요것도, 암기를 창피하다고 그냥 이렇게 계시면은 안 들려요, 나중에. 그래서 마음을 닫지 말고 여러분들이 요걸 똑같이 자꾸 이렇게 합니다. 별건 아니지만 다 같이요. 목적세. 국세와 지방세, 목적세 종류, 머리글자를 따서 어떻게 외운다고요? 교교농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저기 안 하는데 지금 보니까 맨 끝에 여기 지금 요 줄 본인, 그냥 이런 것만 있으면 뭐해? 진짜. 다시 우리 저희가 할 때까지. 자, 다 같이요. 목적세 5가지 어떻게 외운다? 교교농지입니다, 여러분. 신기해서 안 한다. 이렇게 해서. 교 뭡니까?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 뭡니까?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찌 어떻게 외운다?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합니다. 세법은 여러분들이
다음 주 되면 또 역시 전주에 배운 거 복습해드리고 시작하고 또 공부하고 마칠 때 또 그날 배운 거 복습하고 이렇게 마치고 이렇게 해서 계속 3번 같은 내용을 3번 일단 계속 복습하게 됩니다. 한 순환 돌 때마다 같은 내용을 3번 일단 기본적으로 복습해 주죠. 또 그 다음에 그러면 11월, 12월, 1, 2월, 3, 4월, 5, 6월, 7, 8월 가면서 계속 복습해 드리니까 벌써 몇 번을 복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내용을 중요한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일단 여러분 11월, 12월, 1, 2월, 3, 4월, 5, 6월, 7, 8월이니까 일단 5번, 3, 5, 15, 15번이죠 기본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15번을 얘기해 드린다니까 일단 15번 복습해 드리고 상기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더 또 중간에 또 얘기를 해 드리겠죠. 또 그 다음에 9시월 들어가면 또 계속 저기하고 특강할 때 또 계속 언급해 드리고 그러면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은 한 20번 정도씩 계속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시험장에서 맞춰야 돼, 못 맞춰야 돼. 20번을 여러분께 얘기해 드린 거니까 당연히 맞춰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제 강의는 그러니까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충실히 잘 들은 분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득점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보면 그래서 조금 응용력 발휘하면은 이제 응용력 발휘하고 속아 넘어가지 않고 응용력 좀 발휘하면은 고득점 하는 겁니다. 다 맞거나 이렇게 한두 개 틀리거나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평상시에 자꾸 이렇게 다른 때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세법 같은 과목을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외우고 가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까먹더라도 괜찮아요. 반복 계속 되기 때문에 한 15번 하는 중에 한 10번 할 때까지 까먹어도 괜찮아요. 14번 할 때까지 까먹어도 괜찮아요. 시험장 15번째 때 딱 확실하게 기억해서 시험장에 딱 골라내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길 당부드리고요.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17페이지 보니까 조세의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예요. 보통세 봅니다. 줄글 필요가 없어요. 국가나 자체의 일반적인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부가 징수하는 조세를 보통세라고 한다. 즉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조세고요. 세목 외울 필요 없어요. 물리시험에 관계된 대부분 조세는 뭐라고요? 보통세입니다. 일반적인 국가자치 운영경비 충당하고요. 목적세의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 확충, 교육사업 등 특별한 목적에 충당하기 위한 조세이다. 조세의 수입의 사용 용도가 특정되어 있으므로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고요. 세목이요. 자, 국세 세 가지 머리 글자에 동그라미 색 다 표시해놨죠? 머리 글자만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교농이고요. 지방세, 목적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거예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입니다. 머리 글자에 동그라미 하시고 보충의 조세 수입의 용도는 여러분들이 참고지 이건 줄글 필요가 없습니다. 4번 과세 객체의 인적 귀속 여부에 따른 분류 있죠. 자, 그래서 인세와 물세로 구별하는데 이것은 여러분이요 우리가 다음에 우리가 학론에서 다 배우게 됩니다. 넘어가시면 18페이지 여러분 5번에 보니까요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가 나옵니다.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요. 자, 그래서 요건 어떤 거냐?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 요것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요.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 자, 어떤 얘기인지 이것도 설명을 한번 드립니다. 이것도 뭐, 독립하게 나오는 뭐 그런 내용 정도는 아니지만, 용어를 또 익혀 두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요, 과세 표준에 따라 조세를 분류한다고 했는데,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봅니다. 우리가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해요. 과세 표준이라는 게 있어요. 과표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과표. 과세 표준이라는 게 결정이 되면 여기다가 곱하기 세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산출세액이라는 걸 구해요. 산출세액이요.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은 다 이렇게 해요. 과표라는 게 결정이 돼요. 그러면 법에서 정해진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라는 걸 구합니다. 자, 세금 계산은 이렇게 계산하는데 이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를 봅니다. 세금 계산할 때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세금 계산할 때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금액, 또 수량, 면적, 몇 제곱미터 같은 면적, 또 건수, 한 건권 건수 등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요.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세금 계산할 때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수량 등을 말하는데요. 과세표준이 어떻게 표시되느냐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하는데, 과세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종가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글자 그대로 가액과 금액에 따를 종자예요. 가액과 금액에 따라서 세금 계산합니다. 또 수량, 면적, 건수 등으로 과세표준이 표시되는 세금을 종량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에 따라서 세금이 계산된다. 종량세. 그래서 과세표준이 어떻게 표시되느냐에 따라서 종가세와 종량세로 조세를 분류하고요. 종가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는 다 뭐냐면 대부분의 조세는 다 종가세입니다. 근데 자, 그런지 한번 볼까요? 취득세는요, 어떻게 계산하느냐? 취득하는 가격 1억 원이에요? 자,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세율 해가지고 취득세를 계산해요. 그럼 보세요. 취득세는 가액 1억 원, 가액 금액이잖아요. 과세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이렇게 세금 계산됩니다. 등록면허세도 부동산 등기할 때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 곱하기 세율이고요. 재산세, 종부세, 보유하는 재산 가격 곱하기 세율이고요. 양도소득세, 벌어들인 소득 금액 곱하기 세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관계된 대부분 조세는 가액과 금액에 따라 세금 계산됩니다. 자, 종량세는 대표적으로 등록면허세 일부가 그래요. 등록면허세라는 세금도 부동산 등기할 때 부동산 가액 곱하기 세율인데 등록면허세 일부요. 그래서 일부가 뭐냐면 무슨 말소 등기나 무슨 변경 등기 같은 것을 할 때 그래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일단 말소 등기, 변경 등기부터 용어가 낯설어 가지고 저게 뭐야 그러는데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공시법 같은 데서 말소 등기, 변경 등기 쫙 다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어떻든 간에 무슨 말소 등기하거나 무슨 변경 등기 같은 거 할 때 등록면허세는 보세요. 저당권 말소를 하는데 한 건 말소를 해. 그러면 말소하는 건당 일정한 금액을 세율로 적용합니다. 여러분, 세율은 꼭 여러분들이 몇 프로 100분율로만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액이나 금액이 또 세율로 표시되기도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 말소 등기, 변경 등기는 건당 6,000원의 세율을 적용해요. 건당 6,000원. 그러면 자, 건당 6,000원 이렇게 해서 이제 금액이 세율로도 적용되는데, 근데 여기를 봅니다. 취득세 등등 우리 시험에 관계된 대부분 조세요. 가액이나 금액으로 과세표준이 표시돼 이런 것을 종가세라고 한다고 그랬죠. 종가세일 때는 세율은 일정한 비율로 100분율로 표시돼요. 이럴 때 세율을 뭐라고 하냐면 정율세 또는 정률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률세 또는 정률세율. 자, 그러면 또 보세요. 과세표준이 건수, 양으로 표시돼 종량세라고 한다고 그랬죠. 종량세일 때, 과세표준이 양으로 표시될 때 세율은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적용돼. 이럴 때 세율을 뭐라고 하냐면 정액세 또는 정액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적용된다. 그러면 알겠네요. 자, 종가세일 때 세율은 정율세율이 적용돼요. 종량세일 때는 정액세율이 이렇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겠습니다. 교재 보니까 5번 과세표준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런 것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다음에 3, 4월 달에는 종가세, 종량세 설명하지 않습니다. 세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가액 또는 수량, 면적을 과세표준이라 한다. 과세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는 조세를 뭐라고 하고? 종가세. 수량이나 면적, 건수로 표시되는 조세를 뭐라고 한다? 종량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을 구할 때요. 그럴 때 교재를 봅니다.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을 구할 때 과세표준이 가액으로 표시되면 거기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종가세. 자, 종가세일 때 세율은 어떻게 표시된다고요? 일정한 비율이 세율로 적용돼. 이럴 때 세율을 뭐라고 한다? 정율세율. 일정한 비율이 세율로 적용되니까. 그 다음에 과세표준이 수량 면적으로 표시되는 세금을 가로 안에 뭐라고 해요? 종량세. 종량세일 때는 세율은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적용됩니다. 이럴 때 세율을 뭐라고 한다? 정액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가로 1번 종가세 봅니다. 읽어보는 거예요. 종가세는 과세물건을 화폐 단위로 측정하는 조세로서 과세표준이 금액이나 가격으로 표시되는 것을 말하고
세목 외울 필요 없어요. 우리 시험에 관계된 대부분 조세는 다 뭐라고요? 종가세입니다. 종량세, 의, 줄글 필요 없습니다. 과세 물건을 화폐 이해 단위로 측정하는 조세로 과세 표준이 수량 면적이나 건수로 표시되는 것을 말하는데 세목이요 밑줄입니다. 등록면허세 중 일부, 말소등기, 변경등기가 건당 6,000원, 건수과세 표준이니까 종량세 6,000원, 금액이 세율정되니까 정액세율이 정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요. 자, 지역자원시설세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잠깐 보세요. 아까 교교농, 찌찌, 목적세였잖아요.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 중에서. 근데 얘요. 자세한 거는 세율은 알 필요 없고요. 보세요.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또 부과되기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전력 있잖아요. 전력 1kW. 1kW 시당, 전력 1kW 시당,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또 부과되기도 해요. 전력 1kW 시당, 뭐, 이런 원자력 발전 같은 거 할 때. 그러면 양이과세 표준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종량세고. 그 다음에 세율은 금액이 세율로 정되잖아요. 이런.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이건 외울 필요 없는데 하여튼 이런 금액이 세율로 정되니까 뭐라고요? 정액세율 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이렇게 종량세, 정액세율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인지세,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인지세는 문서 한 통당 얼마 이렇게 세금이 부과돼요. 얼마인지는 알 필요 없고요. 양이과세 표준이니까 종량세, 금액이 세율로 정되니까 뭐예요? 정액세율. 그래서 등록면허세에서 말소등기, 변경등기라든가 지역자원시설세나 인지세 등이 자 이렇게 종량세가 정된다. 여러 정도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세율에 따른 분류 있죠?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강론에서 배우고 나중에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19페이지 조세 독립성에 따른 분류 있잖아요. 독립세, 부가세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시험에 중요한데 20페이지 넘기시면 보충에 부동산 관련 본세와 부가세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편은 별표시하고 또 역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잠시 쉬었다가 독립세, 부가세 이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